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부리고리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민다나오섬 북부에서 리히터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불과 며칠 사이에 중국, 방글라데시, 칠레, 중남미 지역에서 지진이 연달아 발생해 부리고리에 있는 지진다발 지역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특히 일본 역시 지바, 시즈오카, 가고시마 등 태평양에 접하년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는데 실제로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여파는 인도네시아까지 확산됐습니다. 그야말로 부리고리가 동시에 들썩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마라피화산의 모습입니다. 지난 3일 마라피화산이 분화하면서 등산객 11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근 마을이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3km까지 치솟은 화산재는 인구 10만 명의 수마트라섬 부키팅기시까지 도달할 정도였습니다. 해발 2891m인 무라피화산은 1930년에도 대폭발을 일으켜 1,300명이 사망했고 2010년 대폭발 때는 350명 이상이 사망했던 악명 높은 산입니다. 최근에도 수시로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하고 산사태와 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부리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으며 활화산만 120여 개에 달합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분화로 화산재가 최대 3km 높이까지 치솟았으며 뜨거운 화산재 구름이 반경수캠까지 퍼졌습니다. 분화구로 오르는 등산로 두 곳이 폐쇄됐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분화구 입구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 머물 것을 권고가 내려졌는데요. SNS에 공유된 관련 영상을 보면 새카만 화산재 구름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최악의 자연재해를 맞이하자 유력 대선 후보인 프라보워 국방장관과 현 대통령 조코위도도 양측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간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이었지만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조코위도도 장남에게 부통령 자리를 약속하면서 황당하게도 정치적 동반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을 위해 과거의 적이자 야당의 대선 후보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 사태만 보아도 인도네시아의 정치판이 얼마나 막장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벌인 비상식적인 일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KF-21의 분담금을 아무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고 애를 먹이고 있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두 나라 수교 50주년 맞아 한국에 전기차 기술 등을 유치하고 싶어 했으며 한국 기업이 투자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100년 대계가 걸린 신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국 기업들의 친환경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친미 외교 전략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신수도 건설 사업에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 건설 기업들과 협력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신수도 사업마저도 뒤통수를 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했던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중단 원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협상 개시 승인서 연장을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상 개시 승인서가 없으면 사실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추진했던 신수도 공무원 주택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건설 사업은 붕칼리만탄주 신수도 예정지중 정부 핵심 구역 중심부 30헥타르에 1104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었고 한국토지공사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해외 민관 합작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작년 말부터 협상 개시 승인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촉박한 공사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투자자 모집 결과 등을 지켜보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돌연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관 합작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부패인식 지수는 34점으로 180개국 중 111을 기록 중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45점, 말레이시아가 47점, 베트남 42점, 태국이 36점보다도 낮은 점수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급망재편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국 대체지를 찾는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 4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과 내수시장, 그리고 풍부한 자원과 높은 경제성장률, 여기에 투자를 유치하기에 좋은 지리적 위치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인들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믿업지 않아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에는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 처리가 늦는 것은 물론 각종 허가를 받을 때마다 노골적인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섬 누산타라로 수도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전체 사업비의 20%만 정부 재원으로 감당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를 받는다는 계획으로 밀어붙였지만 투자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부패와 리베이트 요청에 학을 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며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현 정부의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란 확신이 없어 관망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조코이 프라보워 연합의 반대 세력이 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간자르 프라노워 주지사는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확실성의 문제다. 대통령이 되면 해외 기업들을 위해 불법 수수료를 근절하고 법 집행과 행정에서 확실성을 보장하겠다. 행정이나 법 집행의 일관성을 지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한 것인데 사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도네시아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정부의 부정부패로 귀결되고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현재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사건이 공동개발을 약속해놓고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KF21 미납금 문제입니다. 약 1조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인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방산 전문가 알만 엘바스 알리조차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렇게 쓴소리를 알렸습니다. 한국의 KF21 분담금을 납부하고 협력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방산 장비를 공급하는 몇 안 되는 비서방 국가로 KF21에도 군함이나 잠수함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협력하고 있다. 진정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와중에 마라피화산이 폭발해 민심이 흉흉해지고 신수도 사업의 부정부패에다 조코이 장남의 스캔들까지 겹치자 최근 프라보워 조코이 연합은 지지율 역전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변칙적으로 부통령 출마를 강행한 조코이 현 대통령의 장남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고 결국 역풍을 맞아 거의 손에 잡을 듯했던 대권이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조코이 대통령이 선거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내세워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는 시도에 시민들이 반감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자 인도네시아는 뜬금없이 다시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며 KF21 연체금 납부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도 국방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증액하기로 하면서 약 1조 원에 달하는 연체금 문제도 해결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공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혀 과연 인도네시아가 미납금을 청산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이기도 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유럽 전체와 비슷한 규모라며 광활한 영토를 고려하면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입금 전에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신뢰도가 악화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